안녕하세요. 이영음입니다. 자,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4강.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컴퓨터 그래픽스의 작업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컴퓨터의 본체와 관련된 다양한 기기들의 성능 또는 그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컴퓨터의 성능 좀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성능의 그런 기기들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본체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또 이 컴퓨터와 컴퓨터 내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또 출력을 하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기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내용 같이 보시죠. 먼저 입력 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입력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데이터를 추가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죠. 기본적인 키보드나 마우스 이외에도 노트북용 특수 입력 장치, 또 이외에 그래픽 전문용 스타일러스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3D 스캐너, 모션 캡처 이런 기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출력 장치에도 그러니까 이 작업한 내용을 어떤 결과물로 출력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장치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모니터나 프린터 이외에도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라든지 3차원 출력기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 장치입니다. 자, 입력 장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컴퓨터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는 것이다. 자, 컴퓨터는 그냥 어떤 내용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만 되어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입니다. 그 기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명령을 입력을 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입력을 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 두 개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컴퓨터 자판이죠. 키보드하고 마우스입니다. 물론 키보드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키보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어떤 키보드 이외에도 인체 공학적으로 아주 멋있게 좀 이렇게 둥글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좀 편리한 그런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특수하게 이 컴퓨터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두 개의 그런 어떤 입력기기, 그러니까 이 컴퓨터 자판을 반으로 뚝 잘라놓은 듯한 그런 자판기도 있습니다. 마우스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죠. 최근에는 광학 마우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컴퓨터 마우스에서 밑에 빛을 쏘아서 그 빛이 움직이는 위치라든지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다 측정을 해서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트북에는 입력 장치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그 노트북 밑에 있는 그 네모난 모양의 터치패드.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약간 공 모양의 그런 어떤 장치가 있어서 그것을 굴려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입력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입력 장치라는 그런 개념을 익히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령이나 어떤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는, 추가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장치들이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키보드나 마우스 이외에 그래픽 전문용 입력 장치로는 특별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부터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태블릿입니다. 이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은 불리는 이름도 이제 여러 가지인데요. 이 디지타이징 태블릿 또는 디지타이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판이 있습니다. 그 판이 이제 컴퓨터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판 위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떤 좌표를 설정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판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펜처럼 생긴 그런 어떤 그 도구, 스타일러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펜처럼 생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지점을 찍어주기도 하고, 이 퍽이라고 그래서 이 마우스 비슷하게 생겼지만 끝에 어떤 그 투명한 그 돋보기 같은 것이 있고 그 안에 좌표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도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펜 모양의 스타일러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가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듯한, 이 마우스로 아주 불편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펜으로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그 작업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 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그 판에서 그 그리는 부분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퍽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설계 도면을 만들 때 많이 이용을 하죠. 이 태블릿 사이즈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작은 것은 4인치에서 5인치 크기서부터 12인치에서 18인치까지 그 사이즈는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물론 클수록 훨씬 더 세밀하고 그런 더 나은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건 원리는 비슷합니다. 스타일러스나 퍽을 이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입력 장치입니다. 이 마우스의 그런 어떤 불편한 점을 많이 해소해준 그런 장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도면을 그릴 때 이용하는 장치가 바로 이 디지타이저 또는 태블릿과 펜 또는 스타일러스, 그리고 태블릿과 퍽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있죠. 여러분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스캐너. 스캐너라고 하는 것은 이 사진과 같이 이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그 이미지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로 어떤 이미지를 스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수천 개 또는 수만 개의 점으로 나누어서 그 점 하나하나의 색상을 인식해서 최종적으로 그 이미지를 구성을 하는 그런 원리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많은 수의 점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의 화질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상도라고 그러는데요. 자, 왼쪽, 오른쪽 이미지 비교를 해보시죠. 왼쪽 이미지 훨씬 더 선명하고, 오른쪽 이미지 좀 약간 흐릿하고 약간 지그재그 이런 그 부분이 보입니다. 왼쪽 이미지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점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오른쪽 이미지는 훨씬 더 적은 수의 이미지로 적은 수의 점으로 표현이 된 것을 인위적으로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 훨씬 더 선명하죠. 오른쪽 이미지는 그 지그재그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적은 수의 점을 인위적으로 키웠다. 그러니까 사실 세밀하게 스캔된 것과 세밀하게 스캔되지 않은 것을 인쇄를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수의 점으로 스캔을 한다 하면 사실 그 파일의 크기가 커집니다. 오른쪽처럼 훨씬 더 적은 수의 점으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파일의 크기가 훨씬 더 작죠. 자, 왼쪽 이미지 파일 크기 보면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하나의 점,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표현하는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점을 똑같은 크기로 표현을 하면 지금 사실 왼쪽 이미지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이미지를 왼쪽 이미지처럼 크게 인쇄를 했을 경우는 훨씬 더 뚜렷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보기에는 똑같아도 크기가 훨씬 더 작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파일의 용량도 훨씬 많고 훨씬 더 선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캔을 할 때는 이렇게 그 스캐너의 성능에 따라서 해상도를 설정을 해서 스캐너의 최대 해상도로 설정을 해서 스캔을 할수록 그 이미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인데요. 그 스캐너에 있어서는 그 성능을 나타낼 때 우리가 사실은 최대 해상도 또는 광학 해상도라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최대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이 스캐너가 그 어떤 이미지를 스캔을 할 때 수천 수백 개의 점으로 나눠서 그 점에 하나하나 이 색을 인식을 해서 그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이제 바로 그것이 광학 해상도고요. 이 빛을 쏘아서 인식을 하는 것이 광학 해상도고, 요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스캐너의 광학 해상도의 그런 어떤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뛰어넘기 위해서 컴퓨터적으로 연산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 점을 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의 그 크기만을 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과 점 사이의 연산작용, 복잡한 연산작용을 통해서 적절한 색상을 또 추가적으로 더해서 이 점의 수를 늘리는 것이죠. 그래서 스캐너에는 광학 해상도 그리고 최대 해상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또 최근에 그래픽 작업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기기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카메라죠. 이제는 워낙 일상화되어서 아마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디지털 카메라에 있어서도 이제 다양한 성능이 있는데요. 성능에 대해서도 웬만큼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정리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죠. 이 디지털 카메라, 어떤 원리를 얘기하자면 스캐너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장면을 수천 수백만 개의 점으로 나누어서 일종의 어떤 장면에 우리가 모는 종이를 탁 갖다 대놓고 그 모는 하나하나의 색상을 우리가 인식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미지로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디지털 카메라 역시 스캐너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의 이미지를 얼마나 많은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디지털 카메라의 그 성능이 정해지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몇백만 화소냐. 그러니까 바로 이 디지털 카메라가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의 화소, 점의 수가 몇 개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카메라에 있어서의 화소 수입니다. 화소 수가 높을수록 이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이 높아진다 하는 거는 물론 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그런 어떤 그 최대 화소가 너무 높을 경우에 작업 환경에 따라서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약 35만 화소다. 그러면 보통 괄호 640, 세로 480개의 그런 어떤 그 칸으로 나누어서 그 하나하나의 점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00만 화소의 경우에는 1024에 768 정도 이렇게 로 이제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화소, 너무 높은 그런 화소수로 표현을 하면 오히려 목적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그냥 이용을 한다 하면은 수백만 화소 필요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환경이 1024에 768 정도. Y될 경우에는 좀 이제 디멘션이 달라지죠. 그런데 어쨌건 그 정도면은 한 100만, 200만 이상 되면은 컴퓨터 화면으로 그 이미지를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 환경에 따라서 화소수를 정해서 찍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 디지털 카메라는 이제 최근에는 거의 이제 옛날에 일반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화소수가 몇백만이 아니라 1000을 넘는 1600만 화소까지도 되는 그런 아주 전문적인 그런 카메라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소수가 높은 경우에 뭐가 좋느냐? 바로 이제 나중에 이거를 출력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출력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높은 화소수를 갖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는 그 카메라의
성능도 굉장히 좋아져서 뭐 추가적인 그런 어떤 렌즈를 장착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기능들을 점점 더 추가하고 있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문적인 이전에 아날로그 그 카메라의 경우에 좀 전문적인 카메라를 SLR, 싱글 렌즈 리플렉스 그런 카메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디지털 SLR 카메라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그런 어떤 그 특징은 디지털 카메라의 어떤 메모리입니다.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가 초기에 출시되었을 초기에는 그 카메라 자체적으로 어떤 그 메모리가 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메모리 카드를 이제 추가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용을 하는 그 메모리의 그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 또 스마트 메모리, 메모리 스틱, 이 내장 메모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추가적인 그런 메모리 기구들이 사용이 됩니다. 메모리의 그런 어떤 성능도 점점 더 향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수백 메가바이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는 수 기가바이트까지 그 기술 발전에 따라서 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스캐너 하면은 보통 2차원 스캐너를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이 납작한 종이를 위에 놓고 인식을 하는 그런 스캐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2차원 스캐너 이외에도 이 3차원적인 물체를 그 부피를 다 측정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위에 물체를 회전시키면서 이 빛을 쏘아서 그 물체의 그 3차원적인 그런 어떤 부피를 다 측정을 하는 3차원 스캐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그래픽 작업을 도와주는 아주 재미있는 기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모션 캡처라고 하는 그런 기기이죠. 우리가 이 3차원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그 물체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을 만든다. 그러면 얼굴 만들고 뭐 이 관절 다 줘서 그러니까 꺾여지는 부분을 다 이제 그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꺾여지는 부분을 움직여서 사실은 이 인간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것이 컴퓨터적으로 그야말로 마우스하고 이 계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질적으로 인간의 그런 관절 곳곳에 센서를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움직임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움직이는 그것을, 그런 모습을 이 컴퓨터가 인식을 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다 인식이 되죠. 그래서 걷는 것, 뛰는 것, 도망가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그 인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실질적으로 인간이 연출을 하고 그 움직임을 그야말로 그 3차원 물체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킹콩에서도 보시면 그 킹콩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바로 그 킹콩 역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진 않았고, 킹콩의 움직임을 대신 표현해줄 그런 사람이 킹콩 옷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입고 그 움직임을 정말 수일에 걸쳐서 아주 어렵게 인식을 해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모션 캡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영화나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3차원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많이 이용되는 그런 기기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 그래픽 작업을 도와주는 다양한 그런 어떤 입력 장치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입력을 한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겠죠. 그럼 이런 작업들을 출력을 할 때는 어떤 기기들을 이용을 하는지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장치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출력 장치는 모니터하고 프린터죠. 컴퓨터에서 작업한 내용을 그려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화면으로 내보내준다, 출력을 한다는 것이죠. 또 프린터도 이 내용을
이 인쇄를 한다. 그렇죠? 종이에 출력을 한다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출력 장치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의 성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모니터. 보통 모니터 크기에 따라서 이게 그 가격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14인치, 15인치, 17인치, 21인치, 그래서 20인치 이상 되는 그런 큰 모니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니터가 클수록 우리가 그래픽 작업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왜냐?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양을 보고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가 작으면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보고 작업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픽 카드 성능이 좋으면 그 모니터 절대적인 크기가 작더라도 이 모니터가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눈이 아프겠죠. 큰 모니터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놓고 보는 것이 작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모니터의 그 성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모니터의 도트 피치입니다. 모니터에서 여러분이 보는 이미지는 그야말로 하나로 하나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사실은 수백, 수천만 개의 점들이 하나하나씩 모여 있는 건데요. 이 모니터에서 이 점 하나하나를 표현할 때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작으냐에 따라서 모니터의 성능이 또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얼마나 가깝게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니터가 훨씬 더 깨끗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도트 피치라고 그러는데요. 이 도트 피치가 작을수록 모니터가 훨씬 더 그 눈을 덜 피로하게 하는 모니터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또 이 모니터가 최근에는 그 HD TV, 그 와이드 스크린 TV가 출시되면서 이제 컴퓨터로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와이드 스크린 모니터들이 또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드 스크린 모니터를 이용을 하실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모니터의 해상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괄호와 세로의 비율이 와이드에 맞게 설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반 옛날에 사용하던 일반 그 모니터에 맞는 예를 들어서 괄호 640, 세로 480 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점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이미지가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게 늘려진 그런 상태로 보여질 수도 있고 이미지 일부가 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의 그런 어떤 그 디멘션에 따라서 괄호 세로 비율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프린터인데요. 여러분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프린터는 보통 잉크젯 프린터이죠. 그래서 잉크를 이제 종이에 분사를 해서 인쇄를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프린터인데요. 그때 분사를 할 때 이렇게 그 점으로 분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프린터의 성능이 바로 이 얼마나 그 세밀하게 인쇄를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1평방 인치당 몇 개의 점을 뿌려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린터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dot per inch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인치, 평방 인치에 그 훨씬 더 많은 수의 점을 분사해서 표현할 수 있을수록 훨씬 더 세밀하고 훨씬 더 뚜렷한 이미지가 인쇄가 되겠죠. 그래서 DPI가 높을수록 훨씬 더 뚜렷하고 좋은 이미지가 인쇄가 되는 성능이 좋은 성능이 좋은 프린터이다라는 것입니다. 프린터는 근데 잉크젯 이외에도 옛날에는 진짜로 이 도트로 하는 그런 프린터도 있었고요. 고화질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 레이저 프린터를 또 많이 이용을 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염료 승화 방식의 프린터, 또 이것 이외에 디지털 프린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작업 환경에 따라서 고화질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컬러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한다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 이외에 전문적인 설계 작업을 했을 경우에 그 내용물을 출력하는 이 플로터라고 하는 또 출력기기도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3차원 출력기가 또 있습니다.
입력기에서도 3차원 그 입력기가 있었듯이 출력을 할 때 컴퓨터에 인식되어 있는 어떤 그 모델, 그 3차원적인 모델을 그대로 출력을 해내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얼굴 모양을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걸 그대로 본딴 그 3차원적인 물체를 생산을 해낸다든지 어떤 그 제품을 생산을 해낼 때 그 3차원적인 물체를 그대로 생산을 해내는 그런 기기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기기가 바로 이 그 인장을 파는 그 인장 그 출력 조각기라고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도장을 팔 때 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다 이렇게 끼워 놓으면 그것이 그 음각 양각이 제대로 이 그 조각이 되어서 출력이 되죠. 그게 바로 이 3차원적인 출력기의 그런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비디오 작업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비디오 작업은 참 이 컴퓨터에 굉장히 그런 많은 그 연산 자격을 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정제되어 있는 그런 어떤 2차원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동영상은 1초에 수십 개의 화면을 빨리빨리 인식하고 빨리빨리 그리고 빨리빨리 그려내고 빨리빨리 저장하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좀 전문적인 동영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기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별도의 기기로 만들어져서 제작돼서 작업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비디오 카드로 제작이 돼서 사실 컴퓨터 본체에 추가돼서 컴퓨터 본체에 그런 어떤 그 슬롯에 그래픽 카드처럼 그 슬롯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끼워 놓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디지털 비디오 작업을 하기 위한 이러한 기기를 디지털 비디오 편집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보통 얘기하는 비선형 편집, 즉 non-linear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죠. 자, 그런데 보통 여러분이 디지털 카메라로 작업한 그런 내용이나 보통 이제 웹 같은데 이제 보시면 굉장히 작은 크기의 그런 화면 작업, 동영상 화면 작업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전문적인 동영상 편집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반 비디오를 찍은 것을 단순하게 컴퓨터에 저장만 할 때는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IEEE1394라고 하는 디지털 데이터 전송 그런 단자만 있으면 그냥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압축을 하고 압축을 풀고 이것을 편집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어떤 최종 출력물로 저장을 할 때는 바로 전문적인 비디오 편집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용 또는 방송용 그런 편집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추가적인 기기를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에 아비드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아비드 그런 보드를 끼워놓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한 환경 중에서 입력을 할 수 있는 환경, 또 출력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사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입력도 되고 출력도 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컴퓨터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할 때 꼭 알아야 될 그래픽 관련 용어 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